자, 명상의 가장 큰 기본은 이제 중국은 좀 다르고요. 중국은 행동주의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명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들어갈 때는 초반에는 일단 정신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시간만 많이 주면 진짜 일도 아닌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어요. 다음 주까지 해봐야 그거 막 꼴랑 이 정도 가지고 우리 같이 말 많은 사람한테는 시간도 아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짧게 해드릴게요. 일단 몸이 편해야 돼요. 몸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그리고 편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편한 거는 눕는 것 같이 편한 건 없어요. 그리고 눕는 것도 완전히 눕는 게 아니고 무릎을 약간 세우는 누워야 돼요. 거기 비계 같은 거 하나 공구고 척추라고 하는 게 완전 반듯해지면 그렇게 안 편해요. 그거는 뭐 약간 페인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좀 누워보면 그것도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눕는 게 아무래도 편한 거고, 그리고 몸이 처음에는 이게 정신 훈련할 때는 몸이 있다라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만큼 편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있다라는 걸 잊어지면 그 다음에 정신이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정신 눈깔하고 혀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피부 감각들이 살아나요. 몸이 편해지면. 그러니까 좀 더 미세해지는 거예요. 보통 때는 거기까지 사람이 신경을 안 써요. 눈동자를 어떻게 돌리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냥 눈동자는 돌아가는 거지. 근데 조금 앉아있으면 눈동자를 어떻게 돌리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좀 더 미세해지는 거예요. 미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신적인 거나 뭐 운동이나 이런 거는 미친놈이에요. 뭐 조깅한다 그러면 바꿔진다 했었거든. 저 어렸을 때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먹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운동하는 거로 운동과 노동은 다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그리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70년, 8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금같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 충격은 오히려 더 컸어요. 충격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 모독 주변에 많았습니다.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근데 그런 거를 모독이라고도 안 느꼈었어요. 왜? 더 큰 일들이 있으니까.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면 되게 아픈데 팔 잘리잖아요? 그러면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간 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팔이 잘린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은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는 것도 아픈 시절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이렇게 말해도 저도 말이 센데 저는 사실 좀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세게 하는 건데 이런 거에 상처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도가 없잖아. 아니,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밌자고 하는데, 누구는 막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 이게, 아시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질문, 선생님 그 질문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질문하지 말라고. 그게 그 사람이 다시 안 오게 된 이유야. 재밌잖아, 이게. 선생님 뭐 질문해도 됩니까? 하지 마! 얼마나 재밌어! 내가 보기엔 깜찍하구만. 내가 생각해도 깜찍하구만. 남들은 다, 하세요! 라고 할 때 나는, 뭔 질문! 이게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강도가 점점 지금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약한 거에도 충격을 받는 시절이 된 거예요. 약한 거에 충격을 받는 시절이 됐고,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이나 젊은 분들은 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컸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는 야생 같은 데서 컸지만, 그것도 벌써 좀 오래돼서, 여러분도 이제 요즘은 그런 식의 표현들을 들으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앉아서 맨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 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익숙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보냈었잖아요. 의자도 없었는데 뭐 그냥 책상 하면 그냥 앉은뱅이 책상이었고 밥상이었고 이런 데서 공부하고 뭐 받아쓰기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지 뭐 책상이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 나라는 워낙 다 거지 같은 데서 거의 비슷하게 출발해서 누구는 잘 살았는데 누구는 그랬어요가 아니고 거의 그냥 전 국민이 그랬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이건 이랬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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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닥에 앉아서 사람이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렇게 수십 년을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든지 하나도 몰랐어. 근데 지금 만약에 앉아서 그렇게 있어봐 그러면 그 사람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진짜 무식하게 극복하든지 무식하게 그냥 몸으로 버텨가지고 극복하든지.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지 굳이 뭐 한다고 그렇게 막 몸을 조복받고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내 몸인데 굳이 그렇게 뭐 조복받을 게 뭐 있어. 그냥 서로 잘 타협해가 살지. 그래서 일단 편한 게 좋은 거고 몸은 편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돼야 되고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각들이 깨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에너지들이 사부작사부작 하면서 눈동자를 굴린다든지 안 그러면 뭐 침을 삼킨다든지 혀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생각이 미세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번뇌가 없으면 작은 번뇌가 생기게 되고 그건 정신 집중이 어느 정도 좀 돼가는 겁니다.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숫자 세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유도 명상이거든요. 기본적인 명상법은 유도 명상입니다. 그래서 앉아보고 저는 눈을 감으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눈을 뜨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부처님 같이 반을 감고 반을 뜨라 이러는데 사실 부처님도 뭐 그렇게 반을 감고 반을 뜨는지 몰라요. 불상 만들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불상 보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 눈이 반쯤 감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불상을 불상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불상 수업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눈 떴어요. 불상 때. 너무 뜨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약간 감기. 간다라나 마트라 불상 초기 양식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뜨고 있으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그렇다고 이걸 감기면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살짝 그리고 저렇게 반쯤 뜨고 있는 눈이 제가 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게 돈 있는 눈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검은 동자를 이렇게 겹치고 있는 눈, 위아래를 약간 잘라먹는 눈, 그게 돈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분 다 돈 있는 눈. 이 얘기 제가 안 해드렸어요?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게 재밌는 얘기니까 잠깐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나 자꾸 이렇게 좀 약간 눈을 작게 뜨는 버릇을 했거든. 이래서 돈이 샌다. 이건 아니다. 좀 작게 뜨는. 나이 먹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떠도 되더라. 지금은 돈을 들여서 좀 땡겨야 돼. 지금은 땡겨야겠어. 자, 그래서 눈을 감는 게 좋아요. 초반에는 눈을 감는 게 좋습니다. 명상법에서 초반에는. 그리고 여기 미간. 부처님 100호짜리 있잖아요. 100호짜리. 그 100호짜리가 거기가 원래 차크라 명상 센터예요. 여기하고 정수리 6개하고가 원래 센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도 그 자국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체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간에다가 눈을 이렇게 모으고 사팔 만들면 안 되고 눈 감은 상황에서 가볍게 그쪽에 생각만 딱 두고
그리고 호흡이 제일 중요한데, 호흡은 그냥 편의시계. 저는 막 호흡을 의식하라 뭐 이렇게는 안 해요. 호흡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사람이 정신 집중이 되면 호흡은 스스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신 집중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명상이 개뿔도 아닙니다.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다 경험해 봤어요. 명상 상태를 다 경험해 봤어. 그렇게 해서 명상 상태에 들어서면 여러분이 살 때도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명상 상태에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 일이 벌어지냐면 생리 활동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 잘 안 갑니다. 화장실 잘 안 갑니다. 근데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정신 집중하고 있으면 화장실 안 갑니다. 여자분들은 비율을 뭘 들어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남자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게임하고 있잖아요. 화장실 안 갑니다. 게임이나 뭐 이런 데 쫙 빠져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 반지의 제왕 뭐 이거 몇 시간짜리를 쫙 보고 있잖아요. 눈깔 빠지게 보고 있으면 화장실 안 갑니다. 진짜. 몇 시간이면 안 갑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분들 대학생 다니는 애들, 남자애들 이렇게 방학 때 페인같이 게임하는 애들 있어요. 날 새서. 먹지도 않습니다. 마치 겨울잠 자는 곰처럼. 모니터와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잠도 안 잡니다. 야, 그거 진짜 대단하지.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어요. 뭐 화장실이 급해요. 대부분 다 산만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명상을 하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보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훨씬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경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경험을 저는 살면서 두 종류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날 때. 교통사고 날 때 시간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자기가 교통사고 나는 걸 알고 있는 교통사고를 당해보셨어요? 시간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저는 접촉사고나 이런 거 여러 번 나봤거든요. 면허도 없는데 교통사고만 당해. 아니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교통사고 이렇게 났었어요. 큰 사고 말고 그냥 접촉사고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박을 것 같은데 막 생각이 든다. 근데 박아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이 떨어지면 사실 시간은 더 늦게 가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생각도 하거든요. 죽기 전에 사람이 자기가 지나온 모든 인생을 본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쫙 느리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가지 있고, 명상 상태 아니어도 나타나는 느리게 가는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방을 밝게 하지 마세요. 방을 밝게 하면 진짜 빨리 일어나요, 사람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밝기에 의해서 뇌세포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깨어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안 데끼고 자면, 밝아도 안 데끼고 자면, 얘는 이게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에 취해서 잘 못 일어납니다. 그때 벨소리가 울리면, 시계벨이 울리면, 한 번 시계벨이 울리고 5분 뒤에 울리고 또 5분 뒤에 울리는데 그 5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 느낌 해보셨어요? 그게 일종의 명상이에요. 움직이는 생각도 없고 깨어있는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해서 한 5분 정도를 가는데 그 5분이 한 20분 같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나중에 하냐면 야 이거 시계 내가 끈 거 아니야? 끈 거 아니야? 야 이거 일어나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일어나 보면 3분 지났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살아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몰라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저는 방을 대부분 어둡게 놓고 써요. 어둡게 놓고 써. 햇빛이 쫙 비치면 그냥 깹니다. 인간이 그냥 깹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햇빛 비치는 방으로 쓰면 되고, 그럼 아침 되면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깨 있어요. 그래서 명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그게 이제 집중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하기 싫은 걸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자, 앉아서 일단 최고로 편하게 다리를 공구는 게 편하면 공가도 되고, 아니면 내리는 게 편하면 내려도 되고, 근데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좋아. 어디든 붙어 있는 게 좋아. 붙어 있는 게 좋아. 내 몸이 전부가 붙는 게 좋아. 최고는 붙는 거야. 손도 손 붙여볼까? 깍지 껴도 되고, 최대한 붙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게 좋아. 떠 있으면 나중에 거기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다 뭉쳐 있으면, 그리고 의자가 그렇게 편하진 않다, 그죠? 오른쪽에 판때기가 하나 있네. 그렇게 해서 뒤로 기대는 게 편하면 기대도 되고, 그리고 저는 머리를 약간 뒤로 제끼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 침이 고여요. 입안에 침이 고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무슨 놈의 침이 고이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은 없는데, 한데 이제 이게 미세한 것들이 더 감각적으로 깨어나면 그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5분 동안 침 생각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 침을 삼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삼켜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삼키면 꿀떡 이렇게 돼요. 되게 재밌어. 그리고 자, 그렇게 손을 뭐 깍지를 껴도 되고 겹쳐도 되고, 아무튼 붙이세요. 그냥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떨어뜨리는 데서 다 애들이 뭐라도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최대한 다 붙여.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뭐 잡고 있어도 되고, 뭔가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봐, 몸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 번 할 때 그 자세 자기 틀을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 그게 반복돼야 돼. 매번 할 때마다 자세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내 정신이 여기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안정된 자세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 초점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서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똑같은 행동, 똑같은 자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거, 초반의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같은 시간대에 하는 게 최고로 더 좋아요. 뭐든지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가 준비를 해요. 우리 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아침에 꼭 시계 안 맞춰도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에는 눈이 떠지잖아요. 그걸 내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명상을 해. 그러면 얘가 거기에 세팅을 합니다. 자, 앉아있어. 앉아서 딱 보고 늪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늪 위에 앉아있는 거야. 눈을 감고 늪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무게 때문에 밑으로 사부작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가라앉을 것 같은 분도 있어.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부터 숫자를 거꾸로 셉니다. 미간에다가 정신을 집중을 하고, 미간에 집중을 하고 내가 늪 위에 앉아있는 나를 그려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몸이 조금씩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쉬면서 100, 내쉬면서 99, 깊이 내쉰다고 생각을 하세요. 98, 97, 96. 자, 이제 스스로 숫자들을 세보세요. 한 5분 정도만 그렇게 숫자를 세면서 몸이 서서히 땅속으로, 늪속으로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변의 색깔들이 바뀌는 거. 점점 내가 가라앉으면서 무릎까지 묻히고 허리까지 묻히고 쭉 묻혀가는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자, 5분 정도 지났거든요. 간단합니다. 해보시면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제가 처음부터 다 안 가르쳐 드리고
막바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 이론적으로 다 얘기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면서 느끼면 돼요. 하면서 느끼면 내가 고개가 숙여져요. 그거는 뒤로 들제껴서 그래요. 그리고 허리가 뭐 문제가 생기는 뒤에다 지대. 그리고 허리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잘 지댔거나 배가 나온 사람입니다. 축복입니다. 허리 하나는 탄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하고 그 다음에 입 얘기 해드릴게요. 입 얘기. 입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게 이제 이빨이에요. 이빨. 그러면 혀를 여기다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를 빼요. 이렇게 해야 침이 안 생겨요. 그리고 머리를 약간 이렇게 살짝 들어야 됩니다. 살짝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침이 생기면서 넘어갈 거예요. 침이 고이면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거기에 의식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혹시 어깨에 뭐가 이렇게 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어깨에 뭐가 이렇게 좀 그죠? 동자신 동자신이 어깨 쪽에 이렇게 짬작짬작 되는 느낌이 있는 거는 피곤해서 그래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명상의 기본 편해야 되고 잠 많이 자야 된다. 그래야 저거에 안 빠져요. 잠이라든지 혼침이라든지 이런 데 안 빠져요. 그래서 잠 많이 자야 돼요. 잠 많이 자야 돼요. 그리고 어깨 쪽에 계속 간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거는 미간을 집중하면서 넘겨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생각을 하면 진짜 뭐 개미 같은 게 계속 이렇게 기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입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목은 약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정자세로 하면 침이 고여요. 혀를 여기다 입글에 붙이고 공간을 다 뺍니다. 공간을 다 뺍니다.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하고 이제 눈. 호흡은 들이쉬는 건 신경 쓰지 말고 길게 내쉬어. 내쉴 때 하나씩 제거하는 거야. 100, 99, 98. 내쉴 때. 그냥 한숨 쉬듯이 쭉 내쉰다고 생각하면 돼. 뭘 입으로 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코로 쭉 내쉬면서 하나씩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네. 들이쉬는 숨에 집중하는 방법이 단전호흡이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는 게 관법이에요. 차이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법이 좀 되면 사람이 깨어나면 약간 먹먹해요. 그게 이제 영혼이 약간 수축돼서 그렇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자, 호흡과 관련해서 특별한 거 없죠? 방금 해봤을 때 약간 호흡이 불편하셨던 분, 혹시 가슴이 아팠던 분은 없어요? 가슴이 아팠던 분? 숨 쉬는데 가슴이 좀 아파요. 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서 그나마 다행일 거예요. 아마 바닥에 앉았으면 나타났을 겁니다. 그게 너무 제끼면 뒤에 기대는 거 없이 약간 그러니까 허리를 너무 반듯이 피면 가슴에 맺혀요. 허리를 반듯이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뒤로 약간 활처럼 이렇게 반듯이 피고 숨을 한번 들이셔봐. 들이쉬고 내셔봐. 그러면 약간 명치 끝이 약간 뭐가 걸려. 사람이면 걸립니다. 사람이면 걸립니다.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면 말고. 저는 뭘 집중하라 복잡하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몇 가지만 딱 그 규칙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은 이걸 불을 꺼도 되나 모르겠다. 불을 끄고 사실 여기에 조금만 더 어두우면 되게 좋은데 어두우면 제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뭔가를 보이게 해줄 수도 있는데 뭘 보이게 해줄 수도 있는데
제가 에너지를 끌어올리면 여러분들 눈앞에서 뭐가 보여요. 내가 이렇게 쫙 당겨주면 이 중에서 한 3분의 1은 볼 겁니다. 로또, 아유,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하지. 내가 기가 솔깃한데. 그런 거 가능해요. 그런 거 뭐. 만약에 눕는 조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누울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눕고 거기다가 그냥 약간 모포 같은 거 하나 정도 이렇게 딱 있고, 그러니까 비계 있고, 기본적으로 얇은 거 하나 더, 이게 덮는 거하고 안 덮는 거하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추워서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덮으면 사람이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 만들면, 이 정도 여러분 인원이면 이 중에 한두 명은 활동 사진도 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껌이에요. 명상 이런 거는 껌이에요, 껌. 그러니까 천안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귀에 뭐 들리고 눈에 뭐 보이게 하는 거는 진짜 시작하자마자 며칠 안에 되는 겁니다. 며칠 안에 되는 거예요. 단 내가 원하는 걸 보느냐가 다른 거야. 그냥 보이는 건, 랜덤은 며칠 안에 경험이 돼요. 시간을 얼마 투자했을 때? 15분씩, 하루에 15분씩 투자했을 때. 15분씩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한 2박 3일 정도만 여러분이 합숙하면요, 이거 월정사 같은 데 잡아놓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거의 다 됩니다. 한 90%는 됩니다. 인간이면. 안 되면 그걸 화두로 잡아. 내가 인간인가? 그렇게. 내가 인간인가? 이렇게. 그리고 이 눈이 중요해요. 이 눈이. 사팔이 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몰리는 사람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의식을 여기다 두고, 그러니까 눈을, 자, 여기 이렇게 살살살 두드려 봐요. 이게 초자들은 이게 두드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봐봐. 여기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당겨봐. 눈썹 위로 이렇게 당겨봐. 그럼 여기 약간 온폭하지? 그리고 이렇게 내려봐. 콧잔등 위에 내려봐. 그럼 온폭하지? 거기를 시게 눌러. 아니, 그냥 손대는 게 아니고, 세게 누르라니까요, 세게. 아니, 거기라고 내가 손가락을 띄었을 때도 거기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초반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안 해본 사람들은. 개기름 묻는 거 아니에요, 손에? 동전도 붙을 것 같아. 뭐 자석 인간인데 개기름 인간 이래가지고 딱 붙어. 그래서 이렇게 싹 하면, 제가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거든요. 화장솔이나 안 그러면 붓으로다가 싹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진짜 찌릿찌릿하게 살아나요. 느낌이. 나중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화장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문대보세요. 그러면 여기 문댔을 때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 갑자기 찌릿찌릿합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면. 화장솔 이거 큰 거 있잖아요. 뭐 뭔지 알죠? 이거 치는 거. 싹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눈을 감고 여기에 의식은 집중하는데, 눈깔이 쏠리면 안 돼요. 눈깔이 쏠리면 나중에 눈이 막 이렇게 좀 아파요. 그래서 눈이 쏠릴 건 없고,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살짝 두드려가지고 의식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디라는 것만 대충 알면 거기에 의식을 딱 집중하면 눈깔이 약간 모여요. 약간 모여. 그 정도. 그리고 지금 한 5분 정도 이제 해봅니다. 뭐 간단해. 뭐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또 해보고 나서 조금 더 얘기해주고. 왜냐면 한꺼번에 다 얘기해주면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해. 이게. 아까랑 똑같은 자세로 앉아요. 지금은 자세를 바꿔도 되는데요. 명상을 계속할 거면 똑같은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장소도 사실은 같은 장소가 좋고, 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식당 가잖아요. 저는 딴 사람이 누가 뭐라고 안 하면 같은 식당을 가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메뉴를 먹어. 1년 되도록. 그래서 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거든.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어. 뭘 먹어야겠다, 어느 식당에 가야겠다라는 번뇌가 없어. 나는 무조건 그냥 그 동네는 그 식당에 그 자리야.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같이 머리 나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상대를 이길 때는 생각이 분산되면 안 돼요.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고 통짜로 만들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봐봐, 헤어스타일 신경 쓸 거 없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거든? 이거? 아니 빨아 입어도 이거고 딴 걸로 바꿔 입어도 이거예요. 몰라. 누가 바꿔 입었는지도 몰라. 신경 쓸 거 없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전혀 신경 안 쓰고 맨날 똑같은 거 먹잖아요. 진짜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뭐 입지? 머리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의외로 시간도 되게 많이 쓰지만 거기에서 생각도 엄청나게 나가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단조롭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단조롭게 살고 그 에너지를 한 군데 몰빵한다. 그러면 일반인도 머리 좋은 놈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관심 분야 아닌 거는 다 제껴놔라. 우리가 그런 거가 강해요. 그런 거 강해요. 자, 요 세 개는 기억하시죠? 그거 제가 잠깐 잔소리했다고 또 까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약간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딱 제껴가지고 목을 빼면 안 돼. 이렇게 빼면 안 돼.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약간 이렇게 올리고, 약간 올리고 혀 끝을 위 이빨 뿌리에다가 딱 대고 딱 다물고 그 다음에 한번 침을 삼켜서 공간을 싹 빼서 넣고, 그 다음에 눈은 미간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그리고 깊이 내쉬면서 자기가 늪 같은 데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검은색의 늪이 있어. 늪이 있어. 그 늪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부작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내쉬면서 하나씩 숫자를 100에서부터 거꾸로. 한 5분만 해볼게요. 5분만. 서서히 빨려 들어가서 늪 속으로 자기가 온몸이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계속 밑으로 가라앉아야 돼요.
자, 그만하시고 제가 인간이면 느낄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콧구멍이 한쪽만 열려 있다는 거 느끼셨어요?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 인간의 기관은 한쪽씩 움직여요. 한쪽씩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게 깔아앉으면, 의식이 깔아앉으면 숨 쉬는 것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콧구멍이 한쪽만 숨을 쉬거든요. 실제로 콧구멍을 막아보세요. 한쪽 막아보세요. 이쪽 한번 막아보고 저쪽 한번 막아봐. 들이셔봐. 한쪽 뚫려있고 한쪽 막혀있지요. 인간이면 두 개 다 뚫려있으면 초인입니다. 반씩 돌아가면서 일합니다. 나중에 또 막아보면 나중에 이따가 뭐 몇 시간 지나서 막아보잖아요. 반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서로 쉬는 거예요. 교대로. 그래서 보통 사람이 어떤 콧구멍이 숨을 쉬어요라고 인지 못합니다. 인간이면 인지 못해요. 그런데 의식이 낮아지면 그걸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인지를 못했네. 아무도 인지를 못했네. 이거 사람이면 되는데 이거 잘 안 되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숫자를 어디까지 세요? 100에서부터 이렇게 숫자를 세잖아요. 100, 99, 98, 97 이렇게 세잖아요. 어디까지 세요? 네? 0까지 셌다고요? 그 짧은 시간에? 오, 굉장히 숫자의 달인이야. 한 번 내쉴 때마다 하나씩 쉬는 거예요. 그냥 스톱워치가 아니고 한 번 내쉴 때 크게 후 하고 내쉰다고 생각하고 하나. 그러니까 내쉬면서 이렇게 내쉬면서 100, 99, 98 이렇게 내쉬는 거예요. 잘 되면 70에서 80을 그 이하를 못 셉니다. 그리고 숫자가 없어집니다. 숫자가 없어져. 그냥 멍이 돼, 멍. 멍이 돼. 네, 그래서 그게 정상. 그리고 나 0까지. 이거 그나마 세워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마이너스 갈 뻔했어. 멍이 되는데. 네? 멍이 되시고 70까지 하고 의식이 이제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점점 의식이 낮춰지면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숫자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상기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숫자가 날아가. 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까먹어서 내가 숫자를 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멍 때리는 거랑 똑같은 평사적인 멍 때리는 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멍은 자의식이 없는 거고 이건 자의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가 쓰려면 그러니까는 멍도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에너지를 내가 쓸 수 없어요. 이게 써야 인생을 바꾼다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법책에 그렇게 썼는데 이게 명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잘 못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집중을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돋보기를 비유를 들었거든요.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종이를 태울 수 있는데 그게 초점을 잘 맞추면 타는 거예요. 그걸 못 맞추면 그러니까 햇빛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돈은 있는데 내가 돈을 은행에 넣었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은행에다 넣어놨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까먹어가지고 내 이름도 아니었고 누구 이름으로 넣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계좌번호도 모르겠고 도장도 모르겠고 은행도 모르겠어. 못 찾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나 명상하면 이거는 그냥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못 찾습니다. 자, 그래서 절에 답사 갈 때도 늘상 그런 얘기 하는데 복전함에 1,000원을 놔도 누구한테 놓는지를 봐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환 청구를 한다. 제가 어저께 가방을 하나 샀어요. 책가방을 제가 예언을 들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누나한테 예언을 들었는데 스님이 그렇게 무거운 가방을 계속 메고 가면 어깨가 날아갈 거다. 라는 예언을 들었어. 저주틱한 예언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제 오른쪽 어깨가 나갔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방을 메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방을 못 매. 이해되시죠? 저는 되게 책 같은 게 많아가지고 무거워요, 가방이. 그래서 그런 거 매면 아마 날아갈 거다. 이런 예언을 해줘. 신기가 있나? 예언을 해주더라고. 자기가 나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도 얼마 안 남았다. 이 얘기해. 뭐 그런가? 이랬는데 오른쪽 어깨가 나가니까 왼쪽으로 매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러다가 왼쪽도 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 양쪽 어깨를 매는 게 아니고 저는 캐리어를 샀어요. 질질 끄는 거. 아니 저는 양쪽으로 매면 제가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물건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캐리어를 하나 샀어. 근데 마땅한 게 없어서 외국 들어가서 샀거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결제하고 나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그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넣어놨어. 나 못 찾아요. 그거. 안 그러면 그거 내가 1시간인가 들어가서 뒤져가지고 찾았는데 나한테 딱 맞춤한 걸 찾아야 되거든요. 가방을 내가 쓰는 용도에 1시간 걸렸는데 나 그 사이트 잘 못 찾습니다. 다시. 그래서 즐겨찾기에 넣어놨어. 그거 안 해놓으면요. 물건 안 오면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해되죠? 나 사긴 샀는데 어느 사이트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기도하고 명상도 그렇게 하면요. 그건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 축적해 놓고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쓸 수 없는 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해볼 거야. 더 해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80 정도 이렇게 몸이 다 가라앉아서 점점 깊이 내려가면 까매지는 거예요. 내 주변이.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밝거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조건이긴 한데,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해봐. 이 정도 인원이면 한 두세 명 정도 될 거야. 한 80이든 70이든 세다가 숫자가 까먹으면 여기에 이 미간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그림이 움직입니다. 더 어두우면 칼라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런 조건이면 흑백으로 이렇게 실루엣만 움직일 거야. 사람 같은 게 움직일 거야. 이 정도 인원이면 제가 여지까지 해본 바에 의하면 이 밝기가 지금 너무 밝아서 그러는데 이 정도 밝기에 이 정도 인원이면 두세 사람 정도가 보입니다. 두세 사람 정도 보입니다. 나중에 이게 좀 잘하고 싶으면 야간반 차리면 되겠다. 주간반 이게 그래서 한번 특별히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물어보실 거 있어요? 나는 이런데 어때요? 뭐 이런 거? 이쪽에 의식을 네. 하고 숫자에 집중하고 하는 두 개잖아요. 네. 그 숫자에 집중하면 이게 흔들리고 이게 집중하면 숫자가 흔들리고. 아니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미간에만 놓고 미간에 놓을 때 여기를 너무 집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약간 묵직해지는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묵직해지는 느낌이 나는 경우 이거 꺼도 소용없어요. 밖에 빛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게 약간 묵직해지는 것도 있고 약간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좁쌀 같은 게 이렇게 탁탁 터지는 느낌도 있어요. 이 정도 인원이면 한 두세 명. 아니 사람이면 아니고 지금 처음이라
처음이라 그렇게 잘 안 돼. 그리고 여기가 지금 조건이 너무 밝아서 그런 거를 보는 거는 잘 안 보여. 그리고 눈이 훨씬 빠릅니다. 귀보다. 그러니까는 천이보다 천안이 더 빨라요. 이게 이쪽이 훨씬 빠릅니다. 속도가. 네. 그렇게 해서 숫자가 힘들면 그냥 미간만 딱 이렇게 보고 있어도 돼. 근데 그냥 숫자는 내쉬면서 그냥 숫자만 하나씩 아니면 그냥 여기다 쓰는 방법도 있어요. 100, 99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해보면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의식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면서 100, 99, 98 허리를 굽히면서 숨을 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길게 내쉰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또 다른 거 혹시 하시는 말씀 있어요? 그냥 던져봐요. 이상하게 안 받아줄 테니까 제가 또 존중의 리더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호흡의 길고 짧은 건 없습니까? 이게 의식이 집중되고 어느 정도 되면요 호흡은 저절로 길어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뭐에 집중해서 빠져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쫙 이렇게 달립니다. 네. 그러니까 호흡을 잡아서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도 있고 정신을 집중시키면 호흡이 저절로 따라와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이거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굳이 호흡으로 초반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조건이 햇빛이 있어서 좀 안 좋긴 하지만 저랑 있잖아. 우리 같은 고수랑 있으면 개고수랑 있으면 개고수가 이렇게 깔아주는 게 있어요. 버프를 넣어줄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좀 날로 먹습니다. 집에서 할 때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하실 때하고 또 달라요. 그게 개고수의 힘이에요. 또 하실 말씀 그냥 막 던져봐요. 집에 가서 나 그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러지 말고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물어봐야지 하지만 또 까먹지. 또 해볼게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길게 내쉰다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놓치면 그냥 머리에 이렇게 미간 쪽에 하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뿌옇게라도 막 스크린 같이 뭐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또 한 5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간에 의식을 집중하고 혀는 이 윗입 뿌리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공기를 한번 쭉 빼서 침을 삼키고 그 다음에 턱을 약간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길게 후 하고 내쉬면서 100 그리고 자기가 늪에서 점점 빠져든다. 안으로 깊이 빠져들면서 점점 주변이 어두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0 99 98 99
자, 이제 다시 눈을 뜨시고 뭐가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아, 두세 사람 보인다니까, 두세 사람. 자, 나 그 두세 사람이었다. 이 정도 인원인데 근기가 없는 근기가 낮은 거예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별로 안 힘들죠? 안 힘들어요. 힘들 만한 거 없어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여기 지금 해본 거하고 관련해서? 옆길로 세는 건 어떻게 하죠? 어느 길로 세는데요? 예? 어디요? 화성에도 갔다 오고 달라가도 갔다 오고. 그래요? 그거는 뭐 별 관계는 없어요. 또. 주문은 안 해옵니까? 어떻게?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돼야 돼. 이거 굉장히 지금 오늘 하는 거 굉장히 쉬운 방식이에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방식. 또 다른 거. 까매요. 예? 까매 시커매요. 하얀 걸 뭐라 그랬는데 시커매요. 고사님 미래예요. 미래를 보신 거예요. 또, 예? 재밌잖아. 이런 거 저번에 했더니 삐져가지고 다시는 안 오더라니까. 이거 다 재밌어 하잖아, 이게. 예? 아니, 어느 정도 되면 혼침이 안 빠집니까? 혼침이 지금 제가 2번하고 3번 했잖아요. 2번은 혼침이 좀 많이 자. 피곤하면 좀 자. 또 딴 걸. 예? 다음부터 간식 주지 마. 또, 빛이 들어오는 느낌인 건 그런 거 된다니까. 예. 그봐, 뭐 된다 그랬잖아. 한 2명 된다니까. 그봐, 몇 명 있잖아. 그 실루엣 안 보여? 이렇게 약간 검은색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게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뭐 이런 거 안 보여? 그게 시커멓잖아요. 그런 게 좀씩 보이면 나중에 이게 어두워지면 이게 뚜렷해져요. 지금 밝아서 그래. 이거 밝을 때 다른 거 한번 해볼까? 근데 또 어두워지노. 아이씨. 이럴 때는 덜 밝은 게 좋은데. 햇빛 쫙 들어오면 그것도 또 하는 명상이 있거든요. 햇빛 들어오는 거에서 하는 명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외부 빛이 좀 해가 좀 죽었어요, 지금. 약간 기울었어. 아니, 그런 거 현상들이 금방 일어난다니까요. 저한테 여러분들 잡아놓으면 이거 한 2박 3일만 하면요. 하루에 한 2시간씩 2박 3일만 하면 다 뭐 배요. 그런 거 보이는 거는 쥐도 돼, 쥐도.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또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이거는, 투시하고는 또 약간 달라요. 그리고 투시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벽 같은 거 투시하는 게 있고, 진짜, 재밌는 건 접어진 종이 같은 거 투시하는 거 있어요. 그럼 펴집니다. 펴집니다. 근데 이게 말짱 쓸모가 없어요. 이런 기술. 내가 어렸을 때 배우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이게 쓸모가 없어요. 이거 아무 쓸모 없어요. 소림사 무술하고 비슷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만, 이중격 투기에 나가면 뒤지게 두드려 맞아.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가야 되죠. 예? 쓸모는 없지만.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유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게 있어야 재밌어서 사람이 하게 돼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지금 화두 참선하듯이 그냥 무하고 그냥 계속 그 무인가 배추인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실증이 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골프를 하든 수영을 하든 해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단계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가 보여야지 사람이 재밌어서 하지.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다니까. 진짜 제가 북구시 배우다가 내가 2달 하다가 때려쳤는데, 아, 이 선생은 짝대기만 계속 하래. 내가 무슨 명필 될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조금만 이렇게 좀 만져보면 되는데, 짝대기만 매일 짝대기야. 나 그만했잖아. 이런 짝대기 같은, 씨. 아니, 내가 한석봉 할 거야? 내가 뭐 짝대기, 대충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내 글씨나 좀 써보고, 이런 거 하려고 그랬지. 짝대기 2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먹을 갈았는데 또 먹물도 쓰면 안 된대. 먹을 갈아야 된대요. 근데 먹을 갈아다가 이게 놓으면 딱 서야 된대. 그래야 그게 정성이 있대. 그런 짓 하다가 내가 때려쳤어. 재미도 없고 짝대기에 맨날 먹만 반드시 갈아가지고 먹을 갈다가 놓으면 서야 돼. 이런 것만 맨날 시켜.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배울 때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그 방법은 나중에 안 통합니다. 이 사람한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하면 재미없다는 생각이 머리에 깔려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재밌어요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새로 배우는 거는 그걸 자기가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걸 더 갈 수 있느냐의 차이로 벌어져요. 차이로 벌어져. 아, 햇빛이 조금 약한데 이거를 지금은 또 햇빛이 좀 약해가지고 해가 죽어서 아니 재밌는 거 이거 해 뜰 때 이걸 하는 거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 다음에 할까? 아니 햇빛 싫어. 다음 주는 명상 먼저 하고 햇빛 뜰때 아니에요. 해 있을 때 좋은 게 아니고 해밖에 없어서 그거라도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그나마 또 하려니까 갔어요 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하시면 지금보다 안 돼요. 지금보다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향 펴놓고 하세요. 향 펴놓고 하세요. 향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향 펴놓고 하세요. 감각이 차단될수록 좋거든요. 향을 펴놓으면 코가 마비가 돼요. 동일 반복된 냄새에 의해서 코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코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안으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조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을 감아야 되고, 그래서 외부로 새어나가는 모든 에너지들을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안으로 돌리면 안에서 발생하는 자기적인 부분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건드려지면 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뭐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거 해도 돼요. 코를 조져. 핵심은 그거야. 그리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아예 조용하거나 아예 시끄러우면 소리를 떠나요. 귀가.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너무 시끄러운 데 가면 처음에 이거 뭐예요? 하지만 처음에 그런 시끄러운 데 가면 대화 안 될 것 같죠? 조금만 한 1, 2분만 적응하잖아요? 대화가 됩니다. 거기 적응해버려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눈은 감으면 되고 혀는 이렇게 딱 말아놓으면 되고 몸은 안 움직여야 그 현상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몸은 안 움직여야. 그래서 그게 감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12처,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12처 18개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행 미축법을 대응관계들을 기본 대응 단계, 최저 단계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의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수행법들이에요. 기본적인 수행법들. 그리고 반복하면서 자기 자리가 잡혀요. 반복하면서 잡혀.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원하는 건,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북글씨, 나는 내가 무슨 구양순이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왕이지가 될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대충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만족. 그래서 좀 하다 보면 내 필체라는 게 생깁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뭐 골프를 배워도 지 깜냥이라는 게 생길 거야. 수영을 해도 지 방식이랑 다 뭐 스탠다드 아저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이렇게 뭐 다 지 방식이 있잖아. 그것만 찾으면 돼. 네, 그것만 찾으면 돼. 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행복 패턴. 그것만 찾으면 돼. 그리고 그것까지는 안 어려워요. 그리고 신통 이런 거는 제가 그거 전문이에요. 제가 전문이에요, 전문. 내가 전문이야. 그런 거 나중에 경험해보게 해줄걸? 제가 예전에 모모 스님한테 그래서, 자기 뭐 귀신을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귀신 같은 게 다 쓸모없는 거지만 내가 너한테 귀신을 한번 만지게 해줄게. 내가 보게는 아니고 만지게 해줄게. 내가 그런 것도 했었거든. 쓸데없는 거 다 돼요. 쓸데없는 거. 그게 효과적이냐는 거하고 안 된다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오만 잡술 이런 거 다 됩니다. 하지만 사는데 큰 도움 안 된다는 거. 단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큰 도움 안 되는 게 재밌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뭐 운동하고 취미생활 하는 게 있잖아요. 사는데 그렇게 큰 도움 되는지 아세요? 먹고 사는데 큰 도움 안 돼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그래서 명상은 재밌고 행복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원래는 명상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를 몰아가지고 자기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안정적인 거 말고.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능력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고 덜 퇴락하게 덜 퇴락하게 하는 거라서 개발 단계는 지난 것 같아. 이게 리모델링 단계야. 재개발. 재개발 좋아, 재개발.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에 하는 것보다 낫던가요? 말 잘해야 돼. 답이 있어. 지난주에 하던 것보다 낫던가요? 그래. 다음 주에 더 야리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